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이런 날일수록 따뜻한 이야기 하나가 마음을 녹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싶었습니다. 북한 이야기라고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핵무기, 군사행진, 독재체제. 뭔가 무겁고 딱딱한 이야기들만 떠오르시죠? 그런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북한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즐기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MZ세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밀레니얼 세대, Z세대. 대략 20살에서 30살 안팎의 젊은 친구들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요즘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료를 마시는지 어르신들도 대충은 아시잖아요. 길거리에서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철조망 너머 북한에도 그 나이 또래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패션을 따지고 맛있는 음료를 즐기고 친구들이랑 술 한잔 기울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죠. 같은 민족, 같은 핏줄이니까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탈북자분들의 증언, 북한 내부에서 들어오는 소식들, 전문가들의 분석.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 놀라운 점이 참 많더라고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인데 한쪽은 스마트폰으로 뭐든 살 수 있고 한쪽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온 물건 하나에 전 재산을 쏟아붓는다는 게 마음이 참 복잡해지더라고요. 오늘은 북한 MZ세대가 요즘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 젊은이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비슷한지 차근차근 비교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패션 이야기, 음료 이야기, 그리고 술 문화 이야기까지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풀어드릴 텐데요. 하나하나 들으시다 보면 아,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도 드시고 동시에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부담 없이 이웃집 이야기 듣듯이 편하게 들어주세요. 자, 먼저 패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옷 한 벌이 그 사람의 신분증이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옷을 그냥 옷으로 보잖아요. 맘에 들면 사고 유행이 지나면 버리고. 그런데 북한에서는 옷 한 벌이 그 사람이 어떤 집안인지 얼마나 잘 사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명함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60, 70년대에는 나일론 옷 하나 생기면 온 동네 자랑거리였고 80년대엔 나이키 운동화 하나면 학교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됐죠. 그 시절에는 어머니들이 자식한테 나일론 양말 하나 사줘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북한 젊은이들에게 지금이 딱 그런 시절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심한 시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북한 젊은이들이 어디서 옷을 구하느냐? 바로 장마당입니다. 북한에는 장마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비슷한 곳인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한 곳입니다. 원래 북한은 나라에서 모든 걸 배급해주는 체제였잖아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심지어 살 집도 나라에서 준다는 거죠. 그런데 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대기근이 닥치면서 그 배급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그 시절 말이에요. 그 이후로 북한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장마당이에요. 나라에서는 불법이라고 막으려고 했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의존해서 살다 보니 지금은 반쯤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 됐죠. 그 장마당에서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물건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해외 브랜드 패딩입니다. 휠라, 데상트, 폴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즐겨 입는 그 브랜드들이 북한 장마당에 깔려 있습니다. 주로 중국 국경을 통해 밀수로 들어오는 물건들인데요. 물론 대부분은 중국에서 넘어온 모조품이에요. 그런데 그 모조품 하나가 3,000위안, 우리 돈으로 따지면 5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 돈이면 북한에서 쌀을 몇 달치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웬만한 북한 주민들이 몇 달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도 젊은이들이 그 옷을 사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그 로고 하나가 나는 돈 있는 집자식이오라는 신호가 되거든요. 평양이나 해상 같은 도시의 장마당에서 그 패딩을 입고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다 쳐다본대요.
아, 저 집은 돈이 있구나. 돈주 집안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아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새 운동화 신고 오면 어떻게 쳐다봤어요? 웃으며 저게 어디 거야? 하고 흘끔흘끔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엄마 나도 저 운동화 사줘 했던 기억들 있으시죠? 북한 젊은이들도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3천 위안짜리 패딩을 살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되겠어요? 북한에서 돈주, 그러니까 장사로 돈을 번 부유층 집안이 아니면 대부분의 평범한 가정에서는 그림의 떡이죠. 그래서 또 다른 시장이 생겨납니다. 북한 내부에서 손재주 있는 사람들이 직접 해외 브랜드를 흉내내서 옷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2,000원에서 5,000원, 우리 돈으로 4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 국산 모조품입니다. 비싼 진짜를 살 수 없으니 비슷하게라도 입고 싶은 마음. 이해되시죠? 그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진짜랑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다고 해요. 멀리서 보면 영락없이 진짜 휠라 패딩이고 진짜 폴로 셔츠인 거죠. 그런데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이름이 살짝 달라요. FILA가 FIFA가 되어 있다거나 POLO가 POLD가 되어 있다거나 웃음 이런 걸 보면 참 웃기기도 하고 동시에 마음이 짠하기도 하죠. 여성들 사이에서는 원피스가 단연 인기입니다. 특히 함흥 같은 지방 도시에서는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보면 아, 저 집은 형편이 좋구나라고 바로 알아볼 정도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원피스가 그냥 흔한 여름옷인데 북한에서는 원피스 하나가 우리 집은 괜찮게 살아요라는 표시가 되는 거죠. 특히 여름에 반소매 원피스를 입고 장마당을 걸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눈여겨본다고 해요. 저 아가씨 집안이 꽤 되는구나라고요. 원피스 한 벌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니 참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나요? 우리는 원피스 한 벌을 사도 이거 유행 지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데 북한 젊은이들은 그 원피스 하나를 위해 몇 달을 모은다는 거잖아요. 물론 북한 젊은이들이 멋만 따지는 건 아닙니다. 살기 빠듯한 현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북한에서 특히 인기 있는 스타일 중 하나가 분리식 패딩입니다. 안에 솜이 든 내피와 겉감을 따로 분리할 수 있는 옷인데요. 날씨가 추울 때는 붙여서 두껍게 입고 봄, 가을에는 떼어서 따로따로 입을 수 있어서 한 벌로 3계절을 버틸 수 있거든요. 한 벌을 사도 최대한 오래, 다양하게 활용하는 지혜. 우리 부모님 세대가 형편 어려울 때 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니들이 자식 교복 살 때 나중에 크면 맞게 2치수 크게 사시던 그 지혜랑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북한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함경도 같은 북부지방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날이 많다고 해요. 그 추위를 버티려면 두꺼운 옷이 필수인데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집에서 그 겨울을 나야 하니 옷 한 벌 한 벌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비교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한국 MZ세대는 지금 올드머니 룩이라는 게 유행이에요. 올드머니, 그러니까 오래된 돈이라는 뜻인데요. 대대로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입는 스타일, 즉 과시하지 않아도 품격이 느껴지는 그런 스타일을 말해요. 있어 보이지만 절대 티 안 나는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로고가 크게 박힌 옷보다는 단순하고 깔끔하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선호합니다. 베이지색, 네이비색, 카키색. 튀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색상들을 즐겨 쓰고요. 또 무신사 에이블리 같은 앱으로 집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쇼핑을 다 해결하죠. 앉은 자리에서 전국의 아니 전 세계의 옷들을 구경하고 클릭 한 번이면 다음날 집 앞으로 배달이 오니까요. 재밌지 않으세요? 북한 젊은이들은 브랜드 로고를 크게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인데 한국 젊은이들은 오히려 로고 없는 조용한 스타일이 더 고급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패션 욕구인데 가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어쩌면 이게 소득 수준의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먹고 살기 빠듯하면 나 이만큼 산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넘치도록 풍요로우면 오히려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여유 있어를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인간의 심리가 참 묘합니다. 자, 이번엔 음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더운 여름날 시원한 음료 한 모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여러분도 여름이면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 꺼내서 캬하고 마시는 그 순간이 있으시죠? 그런데 북한 젊은이들에게 음료 이야기는 우리와 꽤 다릅니다.
냉장고가 있는 집도 흔하지 않고 전기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냉장고가 있어도 항상 켜져 있지 않거든요. 북한에도 물론 고유한 음료들이 있습니다. 들쭉단물, 오미자 사이다, 용성배단물. 들어보셨나요? 들쭉은 백두산 부근에서 자라는 야생 열매인데요. 블루베리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훨씬 새콤달콤하다고 해요. 그 열매로 만든 단물이 북한에서는 꽤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오미자차나 수정과처럼 오래된 전통 음료라고 보시면 돼요. 오미자 사이다는 피곤할 때, 입맛 없을 때 마시면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북한 TV에서도 이런 음료들을 건강음료로 소개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해요. 용성 배단물은 배를 갈아서 만든 음료인데 우리나라 배즙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음료들은 대부분 국영 공장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음료를 마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음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용성 콜라예요. 이 콜라가 왜 생겼냐면요. 이런 사연이 있어요. 과거에 김정일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코카콜라는 자본주의가 침투하는 첫 번째 신호탄이다. 마시지 마라. 미국을 제국주의 적으로 보는 북한에서 미국의 대표 음료인 코카콜라를 마시는 건 이적 행위나 다름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만든 콜라가 바로 용성 콜라예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콜라를 만들기 위해 중국 등지에서 코카콜라 원액을 몰래 수입해서 가공한다는 거예요. 코카콜라를 막으라고 만든 콜라가 사실은 코카콜라 원액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다만 톡 쏘는 맛은 훨씬 약하다고 하니 코카콜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그렇다면 북한 젊은이들이 가장 마시고 싶어하는 음료는 뭘까요?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진짜 코카콜라나 펩시 같은 외국 탄산 음료라고 해요. 장마당에서 아주 가끔 중국을 통해 들어온 외국 음료가 나오는데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낼 가격이죠. 탈북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편의점에서 콜라를 샀을 때 손이 떨렸다고요. 그냥 1,000원짜리 콜라 한 캔인데 북한에서는 꿈에서나 마셔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참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 MZ세대의 음료 트렌드는 어떨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제로 칼로리가 대세예요. 제로 슈거 콜라, 제로 칼로리 에너지 드링크, 노알콜 맥주. 달아도 살이 찌면 안 된다는 거죠. 편의점에 가보면 제로 음료가 한 줄을 가득 채울 정도로 종류가 넘쳐나요. 또 요즘 한국에서는 스페셜티 커피라는 게 유행이에요. 그냥 커피가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농장에서 재배된 원두인지 어떤 방식으로 로스팅했는지 어떤 추출 방법을 썼는지를 따지는 거죠. 커피 한 잔에 10,000원, 20,000원이 넘는 것도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줄 서서 마신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참 극명한 차이입니다. 북한 젊은이들에게 탄산음료 한 캔은 특별한 날의 사치품이고 한국 젊은이들에게 탄산음료는 칼로리가 없어야 더 좋은 음료가 됐으니까요. 한쪽에서는 콜라 한 캔을 마시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리고 한쪽에서는 콜라에서 칼로리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세상. 배부른 나라와 배고픈 나라의 차이가 음료. 문화 하나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마음 한편이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술 문화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명절에 친척들 모이면 어른들이 술 한 잔씩 하시잖아요. 그 술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구수하고 재밌는지 모르죠. 북한도 술 문화가 꽤 발달해 있는데 우리랑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북한 술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일단 북한 술의 가장 큰 특징을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독해요. 북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도수가 40도는 넘어야 술이지, 그것도 못 되면 음료수다. 여러분, 우리나라 소주가 요즘 몇 도짜리예요? 16, 17도잖아요. 그게 북한 기준으로는 술도 아닌 거예요. 웃음. 그러니 우리나라에 오신 탈북자분들이 한국 소주를 마시고 이게 술이에요? 물이에요? 라고 하신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독한 술을 즐기는 문화는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이 소련, 지금의 러시아와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다 보니 그쪽 술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든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보드카를 즐겨 마시잖아요. 그 영향이 북한까지 온 거죠. 북한의 대표적인 독주로는 아리랑 술이라든가 도수가 높은 각종 약주들이 있는데요. 인삼, 녹용, 뱀 같은 것들을 담근 약술도 많이 마신다고 해요. 몸에 좋다고 하면 아무리 독해도 마신다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예전에 뱀술, 진해술 담가 드시던 것과 비슷하네요. 웃음. 그런데 요즘은 조금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맥주 문화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북한 하면 대동강맥주 들어보셨죠? 이 맥주 사실 꽤 재밌는 역사가 있어요. 영국의 메이즈다운 마을에 있던 웰스 양조장이라는 오래된 양조장이 있었는데 이 양조장이 문을 닫게 됐어요. 그 설비를 통째로 사다가 평양에 옮겨다 설치한 거거든요. 2000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영국에서 100년 넘게 맥주를 만들던 설비를 그대로 가져왔으니 그 기술력이 그대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인지 맥주 품질이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외국 기자들이 평양을 방문했다가 대동 강맥주를 마시고는 한국 맥주보다 오히려 이게 더 맛있더라라고 평하기도 했어요. 북한에 대한 기사를 쓸어 갔다가 맥주 칭찬을 하고 온 거죠. 웃음. 보리 함량만 봐도 우리나라 일반 라거 맥주가 4% 정도인데 대동 강맥주는 12%라고 해요. 3배 가까이 되죠. 그만큼 메가 풍미가 진하고 깊다는 거예요. 평양 시내에는 대동 강맥주 직판장이 여러 곳에 있는데 젊은 남성들이 여름철에 거기 모여 맥주를 마시는 게 평양의 일상적인 풍경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평양이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니까 그런 문화가 먼저 생겨나는 거겠죠. 뭐든 체제 자랑은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니 맥주 하나만큼은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또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북한이 기존에 25도짜리였던 평양 소주를 19도로 낮췄다고 합니다. 순한 맛 버전을 출시한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게 젊은 층, 특히 여성들을 겨냥한 전략이라고 봐요. 북한에서도 경제가 조금씩 발전하면서 돈 있는 젊은 여성들이 술을 즐기기 시작했는데 그들에게는 40도짜리 독주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아무리 독한 술을 좋아하는 문화라도 세상이 변하면 입맛도 변하는 거겠죠. 북한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인기 있는 또 다른 술로는 옥류관 냉면집 막걸리가 있다고 해요. 평양의 유명한 냉면집 옥류관에서 파는 막걸리인데 거기서 냉면을 먹으면서 막걸리 한잔 하는 게 평양 젊은이들 사이에서 꽤 유행하는 문화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냉면집에서 막걸리 한잔 하시던 것과 참 비슷하죠? 술 마시는 방식도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술집, 호프집, 포차 밖에 나가서 마시는 문화가 발달해 있잖아요. 퇴근하고 동료들이랑 한 잔, 친구들이랑 만나서 한 잔, 이런 게 자연스러운 문화잖아요. 북한은 조금 달라요. 친구 집에 모여서 마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밖에서 마실 만한 술집이 많지도 않고 평양 같은 도시가 아닌 지방에는 더욱 그렇고요. 혹여 누가 봤을 때 어떤 말이 나올지 조심스럽기도 하니까요. 북한에서는 집 밖에서 너무 흥청망청 즐기는 모습을 보이면 저 사람 사상이 해이해졌다는 시선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50, 60년대에 어른들이 사랑방에 모여서 막걸리 한 잔씩 하던 풍경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문 닫아 걸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 나누면서. 그럼 우리 한국은요? 한국 MZ세대의 술 트렌드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소주, 맥주만 마시던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와인, 위스키, 막걸리, 전통주, 수제 맥주까지 내 취향에 맞는 술 한 잔을 찾아다니는 문화가 됐어요. 특히 전통주, 막걸리 쪽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젊은 친구들이 우리 술이 더 멋있다면서 전통주 바를 찾아다니고 지역 양조장 투어를 다니기도 한대요. 이건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또 혼자 집에서 마시는 홈술, 혼술도 이제 자연스러운 문화고요.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사다가 좋아하는 영상 보면서 혼자 한 잔. 이런 걸 즐기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도수 얘기를 하면 북한에서는 40도는 넘어야 진짜 술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소주 도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16, 15도로 말이죠. 주류 회사들이 앞다퉈 더 순하고 부드러운 소주를 내놓고 있잖아요. 독한 게 좋다는 문화와 부드러울수록 좋다는 문화가 이렇게 갈리는 거죠. 참 묘한 대비입니다.
자, 오늘은 북한 MZ세대의 패션, 음료, 술 문화를 우리 한국과 비교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았죠?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계속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랑 참 다른데. 근데 또 참 닮았다. 사는 방식도 다르고 먹고 입는 것도 다르지만 멋있어 보이고 싶고 맛있는 거 마시고 싶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만큼은 북한 젊은이들도 우리 젊은이들도 참 닮아 있더라고요. 브랜드 로고 하나에 설레고 새 음료 한 모금에 행복해하고 친구들이랑 둘러앉아 술 한잔 나누는 그 순간에 웃음이 나오는 것. 이건 어느 나라, 어느 체제에 사느냐와 상관없이 사람이면 다 느끼는 감정인 것 같아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같은 민족이니까요. 5천년을 같이 살아온 민족이니까요. 불과 70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의 나라였던 민족이니까요. 철조망 하나가 우리를 갈라놓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정과 소망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 그걸 오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게 왜 중요할까요? 북한 사람들을 그냥 저 멀리 있는 이상한 나라 사람들로 보는 게 아니라 옷도 입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로 보는 시각이 생겨날 때 진정한 통일에 대한 이야기도 시작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언젠가 그날이 오면 좋겠어요. 북한 젊은이들도 자유롭게 원하는 옷을 입고 원하는 음료를 마시고 편안하게 친구들과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날이요. 그날이 되면 북한 젊은이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다는 게 뭔지 아세요? 탈북자분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편의점에 가서 원하는 거 마음껏 골라보고 싶다고요.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아요. 우리한테는 별것도 아닌 그 편의점 나들이가 누군가에게는 꿈 같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고 기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돼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